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창업 절차 중에 키즈카페 창업 절차 중에 이 컨셉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컨셉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키즈카페 형태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일반 키즈카페와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를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12년 전만 해도 키즈카페가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키즈카페의 시초는 2002년, 3년도쯤 이제 파주 해일에 있는 딸기가 좋아가 아마 어떻게 보면 어린이 공간, 실내 놀이공간 시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엄밀히 따지면 키즈카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시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딸기가 좋아가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고 있었고, 물론 그렇게 많이 이제 확장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어떻게 보면 진짜 시초라고 하는 건 어린 왕자 키즈 카페가 시초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뽀로로라든지 뭐 디보빌리지, 코코몽과 같은 캐릭터 키즈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한 4, 5년 전부터는 프리미엄 키즈 카페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북유럽풍이라든지 아니면 고급화 전략을 해서 어머님들 이제 취향에 맞춰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키즈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린 이 영유아들이나 뭐 6세에서 7세 아동 대상이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카페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키즈 카페라기보다는 주니어 카페가 뭐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주니어 카페도 생겨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예전에도 있었지만 초대형 테마파크가 또 생겨나면서 뭐 소형이냐 아니면 초대형이냐 이런 양극화가 또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최근 추세는요. 기타적으로 물감 체험이라든지 오감놀이, 물놀이, 뭐 베이비, 요런 기타 여러 종류의 어떤 틈새 키즈카페 형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통칭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키즈카페라고들 많이 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 키즈카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반 키즈 카페는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창업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본인이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저렴한 비용에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많은 발품을 팔고 많은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이제 저렴한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프랜차이즈 창업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보고 충분히 견적을 받고 충분히 비교를 하고 진행을 해야지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점으로는 처음 창업하는 경우 이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절차라 하면 뭐 인테리어 업체 선정이라든지 진행 이런 부분도 뭐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건 충분히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각 지역마다, 구청마다, 각 건물마다, 건물 상황마다, 뭐 층마다, 면적마다 다 인허가 사항이 달라져요. 접근해야 되는 인허가에 해결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딱 잡아서 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건물 용도도 다 다를 것이고 면적도 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나 아니면은 뭐 프랜차이즈 업체나 아니면 키즈카페 창업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는 업체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업체에서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공사가 진행돼야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문의 단계에서는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10년 넘게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불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에서 밖에 풀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최대한 다음에 요걸 다룰 시간이 있다면 다룰 예정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도 이해해야 되지 않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키즈 카페 같은 경우 평당 130만 원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여기서 말한 130만 원은 최소 금액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요즘 뭐 아마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상승했지만 평당 인테리어 비용이 기본적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는 받을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20만 원 가지고 놀이시설을 이제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방이 뭐 조금 넣고 오락기 몇 대 넣고 요 정도 수준이 아마 기본적으로 평당 130만 원 인테리어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최소 평당 18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래도 요즘 유행하는 뭐 초 프리미엄급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보통 중상 등급 정도의 어떤 퀄리티의 매장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30만 원부터 가능하나 그래도 180만 원 정도의 예산은 잡고 있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 하시는 창업하는 아마 방법이기도 할 거예요. 키즈카페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흔히 있는 키즈카페들도 보면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계시고요. 뭐 프랜차이즈인 만큼 절차가 쉽죠. 사실 절차할 게 없어요. 이제 돈 내면 본사에서 이제 점포 찾아주고 상권 분석해주고 비용 얼마 나옵니다 하면은 이제 그 비용을 드리고 설계도 설계 받고 이제 조금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반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부분 잘 안 해주지만,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사에서 인허가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처리해주고, 또 오픈하고 나면 뭐 운영 세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모두 해주기 때문에 뭐 절차라는 게 사실 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그 프랜차이즈에 대한 어떤 기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는 주변에서 새로 어떤 키즈 프랜차이즈가 생겼다 라고 하면 그 키즈카페 프랜차이즈를 이제 가려고 하는 고객이 있죠. 뭐 어느 지역에서 내가 거길 가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본인이 새로 만든 브랜드보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키즈카페가 인지도 면에서는 고객을 더 끌어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 20-30% 상위 20-30%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그럴 것이고요. 나머지 60-70%의 업체들은 사실 뭐 개인이든 업체든 그게 큰 인지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개인 창업보다 비용이 비싸고 원한 놀이 형태를 추가하기가 어렵다. 뭐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이 아마 비용이 비싸고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인테리어 비용은 정해져 있어요. 뭐 어디를 하든 1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어차피 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외주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 본사가 당연히 이거를 설계도 하고 관리하고 뭐 유지 관리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주님이 직접 하든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든 어쨌든 이 비용은 정해져 있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본사의 마진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본사도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뭐 적으면 20%, 많으면 30-40%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공사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를 맡기면 1.3억에서 1.4억, 뭐 눈탱이 맞으면 1.8억, 뭐 이렇게도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창업할 때는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원한 형태의 놀이시설 추가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통일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일부 본인이 원하는 놀이기구에 대해서 협의해서 뭐 추가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줄 수 있지만, 점주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꿔주거나 뭐 반영해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던 형태의 키즈카페를 하실 수는 없으세요. 운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운영하면서 가격 책정 부분, 뭐 팔고 싶은 메뉴 이런 거 모든 게 다 이제 어떤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규제라고 하기엔 그렇고요.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거고요. 실질적인 관리가 없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요. 오픈만 해주고 뭐 간판만 달아주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많거든요. 뭐 제가 주변에서 이제 만나보면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키즈카페가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추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은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절차, 쉬운 부분, 그리고 기본 인지도를 통해 고객을 유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을 보셔야지 뭐 지속적인 관리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프랜차이즈마다 다르겠지만 로열티 발생을 합니다. 아주 영세한 이제 프랜차이즈, 작은 이제 간판만 다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뭐 로열티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월 10만 원, 20만 원 고쟁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근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키즈 카페는 보통 뭐 매출의 8%, 10%, 15%, 25%까지도 제가 받는 걸 봤거든요. 매출의 25%면 5천만 원이면 1,250만 원을 로열티로 내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그리고 평당 보통 180만 원 이상. 제가 여기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평당 180만 원 이상이란 건 최소, 정말 이제 막 생겨난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든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들이 180만 원 정도 부를 거고요. 뭐 조금 이름 있는 데는 보통 300, 350, 유명한 우리 흔히 뭐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키즈 카페들은 400, 450만 원도 받습니다. 차이가 매우 크죠. 180만 원과 450만 원. 이게 이제 뭐 프랜차이즈마다 인지도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인지도가 있으면 이게 비싸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고요. 프랜차이즈 키즈 카페를 이제 결정을 하셨으면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추가 공사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평당 뭐 180만 원에 계약을 하더라도 막상 공사가 끝날 때쯤 되면 모든 프랜차이즈가 마찬가지겠지만 냉난방 당연히 별도고요. 간판 별도고, 주방에 뭐 식기세척기 당연히 별도 비용이고, 뭐 커피 머신 별도고, 뭐 사무기기, 뭐 청소용품 이런 거 당연히 다 별도 공사해야 되고, 내부에 화장실이 없다면 내부에 화장실 공사 별도로 해야 되고, 전기 공사 비용 추가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굉장히 많아요. 모든 프랜차이즈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관행적으로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초기에 비용, 오픈 비용을 싸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추가 비용은 노출을 안 시키고 영업을 하죠. 뭐 저희는 200이 가능합니다. 근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터지죠. 200이 250, 300, 350, 400이 되죠. 근데 이미 공사는 들어가고 계약은 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이 공사비 내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추가적으로,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추가적으로 어떠한 항목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를 미리 충분히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면 반드시 기본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고, 추가로 뭐 전기 공사할 경우 이 정도, 뭐 간판을 달 경우 뭐 금액을 명시해야 돼요. 얼마, 뭐 냉난방 할 경우에 얼마가 발생합니다를 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할 때는 이런 거 추가로 발생하는데 뭐 많이 발생 안 할 거예요 했는데 막상 냉난방 4, 5천만 원 발생하고 전기 인입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3억의 공사 계약을 했는데 실제 오픈할 때는 4억 2천씩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는 대기업, 뭐 요식업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아무리 크다 그래도 이렇게 큰 회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계약을 할 때야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말씀을 하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이 절차가 쉬운 거, 요 부분, 그리고 뭐 이 고객 유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뭐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면 그 독창적인 그 프랜차이즈에서 갖고 있는 컨셉이라든지 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보는 건 욕심이고 나중에 후회만, 실망만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키즈 카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오늘 캐릭터 키즈 카페부터 체험형 키즈 카페까지 전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관계로 오늘은 일반 키즈 카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상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뭐 최소한 2-3개씩은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문의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